자, 오늘의 클래스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앞서 진행했었던 프로그램이 이제 주주비책이었었죠. 제가 주주비책에서 반도체만 가지고, 글쎄요, 한 서너 번 정도를 시간으로 치면 한 4~5시간 혼자,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었죠. 아마 로봇 가지고도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10회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로봇과 반도체, AI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겹다. AI 지겹다. 반도체 지겹다. 로봇 지겹다. 지겨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돈만 벌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AI에 대해서 깊이 알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리고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지배할 세상을 걱정하고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내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내가 진짜 10,000원을 벌 것인가? 100만 원을 벌 것인가?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도 곧 죽어도 어쨌든 인공지능이에요. 곧 죽어도 어쨌든 반도체. 어쨌든 간에 로봇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구글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예요. 구글 제미나이로 만든 이미지이고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AI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상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줘봐 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답변으로서 뭐 중공업 화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뉴런 신경체도 보이네요. 그리고 뭐 건물도 보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AI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개입을 할 수 있고, 저래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단계까지 가게 되면 보통은 최소 뭐 AGI라고 하죠. 예, AGI. 지금의 어떤 분들은 이제 ANI라고도 부르죠. 뭐 하나만 기똥차게 잘하는 거. 뭐 하나만 죽어라 잘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범용적으로 이것저것 잘하는 거. 그리고 초인공지능으로서 인간의 능력, 그리고 기존의 모든 IT 시스템을 능가하는 것을 ASI다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도식화된 화면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사실상 지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인공지능 자체가 지금 이제 AI 단계인데 여기서 자, AGI 단계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 AGI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분이 정말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하고 잘 걷기도 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알파벳, 사자성어도 다 떼고 갑자기 혼자서 작문도 하고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어느 날 잘하게 된 거예요. 그냥 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AGI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차츰차츰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AI에 투자된 비용이 지금 이제 경단위까지 갔어요. 이제 경단위까지 갔다라는 것은 거의 하나의 국가 또는 미국 그 자체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는 산업은 아주 성장 중이다. 계속적으로 성장 중인데 다만 문제는 뭐다? 누가 AGI라는 것을 먼저 도달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한 기업과 도달한 기업의 차이는 아마 한쪽은 부도가 날 것이고요. 한쪽은 더욱더 승승장구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알파벳, 즉 구글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보실 거예요.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 하면은 대표적으로 GPU죠. 자, GPU는 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PU는 복잡한 계산을 잘해요. 그런데 단순한 계산도 잘하긴 하지만 복잡한 계산을 더 잘해. 그래서 GPU는 뭐다? 아주 단순한 사치 계산을 엄청나게 빠르게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고 단순하게 계산만 잘하는 게 뭐다? TPU.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표적인 반도체, DRAM, HBM 가격은 최소 50%에서 70% 이상 가격 급등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다. 여기까지가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단계까지 왔어요. 이 단계. 자, AI, 피지컬. 지금 말 그대로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데 자,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게 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보면서 와, 부드럽게 걷네. 우와, 저런 동작도 할 수 있네. 관절이 뭐 360도가 회전을 하네. 막 이런 것들에 많이 놀라셨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AI였습니다. 자, 이것은 현대차가 정말 잘한 것이었는데 뭘 잘했냐면은 어차피 안 되는 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게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자신들이 개발하고 열심히 뭔가 서비스를 한다 한들 GPT 못 따라잡아요. 제미나이 못 따라잡아요. 클로디 못 따라잡아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 말 그대로 구글, 딥마인드의 제미나이 그 서비스를 가져다가 API를 가져다가 로봇에 그냥 탑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로써 이제 얻게 되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 그 자체가 학습, 추론이 가능하다 보니까는 자, 로봇의 입장에서 공장에 투입되었다. 라고 했을 때 공장에 투입되는 새로운 공정을 배우는데 반나절 하루면 된다는 겁니다. 즉 무한히 새로운 공정을 학습하고 배우고 추론하고 또 스스로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이 로봇 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식품을 제조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물류센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조선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차를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정말 각계 분야에 정말 전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기술의 정점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다음의 단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나온다라면 적어도 AGI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까지가 기술의 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시장은 언제 빠지지? 도대체 반도체는 언제 꺾이지? 자, 이거 버블 사라질 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AGI라는 것이 튀어나오면 또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튀어나오지 않고 시간을 질질질 끌면은 자, 휴머노이드 또는 피지컬 AI에서 이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로봇은 로봇대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이뤄낸 상황에서 횡보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겠는가가 일단 저의 생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왔어요. 뭐 짧게 본다라면 AI 기업들은 대다수가 수익이 없다. 예,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수익이 있는 기업이 구글 정도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고요. GPT, 클로디, 뭐 사실상 외부 투자금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구독자가 많다 한들 실제 그 구독 비용 가지고도 지금 투자 비용 회수 절대 못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고 이번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처럼 어떤 기업 대 기업으로 즉 B2B 형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수익을 그나마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플의 시리도 지금 바뀌죠. 애플의 시리도 구글 제미나이 기반으로 서비스가 아마 다음 버전서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수익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GPT라든지 클로디라든지 그 외 국내에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은 그냥 사실상 다 적자 상태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단위, 즉 조단위를 넘어서 경단위까지 투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AGI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정말 망할 기업들이 많다라고 계속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생각을 하고 자, 이것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뭐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무인화, 자동화, 휴머노이드로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인 예상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이고요. 아마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LG 쪽 클로이드 또는 이제 여러 어떤 가정용 로봇을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또 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많이 수준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LG 엑사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LG 사이언스 파크, LG 전자, 그리고 LG 엑사온이라는 그 서비스, AI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 AI 서비스가 이제 탑재가, 되겠죠. 근데 저 생각은 조금 다른 게 굳이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탑재를 할 필요가 있을까?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체 솔루션을 소프트웨어를 확보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애틀랜타 기준 또는 조지아 뭐 여러 공장에서 사실상의 생산 설비를 휴머노이드형 로봇으로 채우겠다. 언제부터? 2년 뒤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연간 3만 대 이상의 생산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라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그리고 오산 광명 쪽인가요? 뭐 그쪽의 생산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도 생산을 하겠지만 특정 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로봇만 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앞으로 2년 내에는 그래도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로봇 배치는 이미 조지아였나요? 미국의 현지 공장에 이미 배치가 작년 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본격 양산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인간을 대체해서 24시간 내내 풀 가동할 수 있는 제조 설비가 확충된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내재화에 대해서도 자, 로봇 내재화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로봇 내재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되었든 테슬라가 되었든 또는 이제 미국의 중국이죠. 중국의 이제 시커라는 회사가 있죠. 시커라는 회사가 맞을 거예요. 아마 고급 차량을 그래도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곳이 샤오미 같은 회사도 있고, 또 본다라면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메타도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LG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쇼핑몰 하고 있어요. 하나는 웹 서비스 하고 있고요. 하나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테슬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근데 이것들 다 뭐냐면 로봇을 직접 내재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접 로봇을 내재화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사의 어떤 생산 설비를 함에 있어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즉, 다른 회사가 만든 로봇을 가져다 쓰기보다는 자사의 어떤 생산 설비를 보다 직접적으로 갖춤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 솔루션 그 자체를 외부로 판매하기 위해 지금 사실상 로봇 내재화를 수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 부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의 거의 7, 80%가 일본산, 독일산, 미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SPG와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품, 국산 부품 내재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달성을 한 상황이고 외사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쌉니다.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SPG에서 뭐 10,000원짜리 부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최소 한 30개 정도 쓴다라면은 부품 값이 말 그대로 10배 이상 꽝충 뛰면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 기업의 의존 시에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제 히토리 가지고 하도 협박을 좀 많이 당하고 있죠, 국가들이. 일본은 지금 우리는 히토리 없어도 돼라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네,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은 히토리 없어도 된다라고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 수습을 못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히토리 매장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따 어떤 첨단 공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희토류는 중국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계속 어떤 인질리를 잡고 협박하듯이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관련돼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외에 지금 현재 로봇용 부품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값싸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한 납품일에 맞춰서 제품을 정확하게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술력까지 좋은 기업은 어딘가를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예를 든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실제 자신들이 필요한 자신들의 로봇을 위한 부품은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 등 더 나와서 이제 몇몇 SBB 테크도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액추에이터 또는 감속기, 모터 뭐 이런 것들도 각 사이즈별로 제대로 생산해주고 있고 그런데 값은 싸고 오히려 무게도 가볍고 품질도 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장에서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대한민국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 일단 슬라이드 좀 넘어왔는데 자, 이러면서 이제 AI 기술까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을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AI가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었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피지컬,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로봇 가지고 기존에 무엇 하나만 잘했던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임무를 맡길 수가 있어요. 뭐 세차를 맡긴다든지, 뭐 하다못해 가사 도우미가 된다든지,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무엇을 통해서 AI의 추론 기능을 통해서 가능토록 시대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자,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 왜 급등합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때문에. 자,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왜 급등합니까? 현대 오토웨버 왜 급등합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셔야 될 것이고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일단은 현대차 조자 공장에 배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 자체가 현대차만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가 갑자기 막 올랐다가 갑자기 쭉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추세는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주게 될 것이다. 추세는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준다. 왜? 자, 우리가 테마라면은 단순히 불이 붙었다가 확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훅 식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 현대차가 되었든 삼성전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기타 등등 로봇주들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나중 가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어 있고 1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되어 있고 뭐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었죠. 뭐 불과 시가총액 1조 원도 안 되던 기업이 시가총액 20조 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뭐 글로비스가 되었든 모비스가 되었든 뭐 로보티즈가 되었든 자, 조 단위 시가총액의 상승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현대 오토웨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지난 1월 2일에 현대 오토웨버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CES 2016에서 현대차가 로봇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겠는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너무나 퀄리티가 좋았었습니다. 너무나 그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돈이 되는 그리고 현대차에서 밝힌 대로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제가 그와 관련된 이슈로 현대 오토웨버를 이 구간에서 물량을 좀 매수를 했었죠. 자, 이 구간에서 매수 물량을 끌고 와가지고 이때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상한가를 갔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월 12일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매수를 했을까? 왜 매수를 했을까? 아마 주말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거의 대다수 언론사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아틀라스 이걸 가지고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이런저런 어떤 특집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주가가 생각외로 반등의 폭이 매우 적은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이다라고 판단해서 2회에 걸쳐서 비중을 좀 실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바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사실상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취할 수가 있었고, 자,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공짜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게 된다면 내일 아침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그리고 주도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파악해야 될 뉴스들은 무엇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리면서 장중에 어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앱 갖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반격이 들어옵니다. 뭐냐? 테슬라의 옵티머스, 자, V3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예정이고 연간 100만 대 생산 예정이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대략 규모는 5조 원 정도의 액추에이터 주문이 들어갔어요. 자, 5조 원 정도의 액추에이터 주문이 들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100만 대를 생산하고 그리고 추후에 연간 100만 대씩 생산을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세겠죠. 즉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옵티머스가 딱 출시된다. 그러면 현대차의 주가는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상승을 할까요? 저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때 맞춰서 아이폰과 갤럭시가 경쟁을 하듯이 자, 옵티머스가 발표되고 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우린 이걸 할 수 있지롱 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연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서로 어찌 보면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는 저점을 높여주는 어떤 추세적 우상향의 흐름을 그려줄 수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SPG가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160%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에서 이와 같이 SPG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 이 종목을 팔지 않고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자, 이거 정보방에 함께 계신 분들 최소 수익률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잔파동에도 휩쓸리지 않겠죠. 주가가 마이너스 5%가 되든 10%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수익금을 담보로, 수익률을 담보로 포지션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투자 방식, 정말 한 번쯤은 나도 이와 같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게 오늘의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움직임인데, 간단히 좀 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왜 상승을 할지 어떻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가. 자, 오늘 주가가 대략 한 10%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조 단위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1분봉, 3분봉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3분 동안에 거래된 거래 대금이 897억입니다. 897억. 자, 이 말은 즉슨 이 시간대, 즉 오전 9시부터 9시 1분, 2분, 3분, 총 3분간 통틀어서 전체 시장 통틀어서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보여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였고, 실제 현대오토에버는 주가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대장주로 현대오토에버를 꼽아야 될 것이고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겠거니 하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보여드린 문자 내역처럼 실제 동종목을 거래해서 그래도 단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차도 제가 앞서 27만 5천 원 손절선 잡고 자 중장기 전기차 그리고 로봇 그리고 파운드리 자 로봇 파운드리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면서 이 구간에서 무려 플러스 30%가 넘는 급등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아마 차트가 익숙하신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바로 파악을 하셨을 텐데, 자, 로봇주 중에서 그래도 굵직굵직한 로봇들,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주당 이런 것들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테마, 섹터가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자, 내일 아침 무료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내일 오전, 장 전에, 장 중에 이와 관련된 종목 제가 하나씩 투자 전략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스는 여기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